장기적으로 노출돼 발생하는 일종의 직업적인 피부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산 이후에 인체의 어떤 면역 기능이나 재생력이 약해지면서 쉽게 발생하고요.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생선가게 이렇게 손 많이 만지게 되죠. 가시에도 많이 찔리게 되고요. 외과 의사나 치과 의사 분들에게도 흔히 발생하고 미용업에 종사하시는 어떤 헤어나 이런 쪽에 관련된 분들에게서도 약물이나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손에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에 쉽게 발생하는 어떤 직업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고요. 또한 과거 어릴 때 아토피 피부염을 앓았던 과거력이 있으시거나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을 함께 동반하는 경우도 널리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물이나 세정제를 자주 접촉해서 사용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손을 덜 사용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주부습진 같은 경우에는 양손에 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한포진 같은 경우에는 한쪽 손에도 흔히 오기도 하는데 주부습진은 일반적으로 양쪽에 동시에 이제 대칭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자주 사용하는 한 손 이런 쪽에 이제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치료가 늦어지거나 재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만성 피부염이나 이 상처를 통한 2차적인 피부염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조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게다가 우리가 인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 그리고 가장 정밀한 작업을 하는 부분이 손이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손에 피부염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이 손을 계속 사용하게 되는 한 이 피부염이 잘 낫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조기에 빨리 치료하고 이후에 이제 관리를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부습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바닥, 손등 이런 식으로 손 전체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습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한포진이란 이제 피부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에 어떤 습진 반응, 물집 반응이 생기게 되면 가장 감별해야 되는 두 가지 질환이 바로 한포진과 주부습진이 아닌가 합니다. 이 한포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양쪽 손보다는 한쪽 손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심해지게 되면 결국 이제 양쪽 손으로 퍼지거나 혹은 발로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부습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을 많이 사용하거나 세정제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의 손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말 그대로 한포진은 특징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포진, 물집이 생긴다는데 그 특징적인 소견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증상이 주부습진과 유사해서 자가적으로 이제 주부습진 연고를 되게 바르면서 증상을 많이 악화시킨 이후에 이제 내원하시거나 이제 내가 앓던 질환이 주부습진이 아니라 한포진이구나 이렇게 이제 뒤늦게 아시고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발에 생긴 한포진 같은 경우에는 또 무좀 같은 이런 질환과 잘 감별이 안 되기 때문에 발에 이제 무좀약을 계속 자가적으로 이렇게 사서 바르시거나 이제 집에 있던 무좀약을 이제 바르시고 나서 이후에 보니까 이 한포진인 거예요. 이때까지 엉뚱한 치료를 하게 된 거죠. 이러한 경우가 임상적으로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한포진은 말 그대로 손바닥이나 발바닥 표피 내에 잡물집을 형성하는 재발성을 가지고 있는 습진성 피부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과 발의 크기가 아주 다양한 소수포, 물집을 가지는 게 특징이고요. 모든 연령, 전 연령에서 다 발생 가능하고요. 특히 40세 이전에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 한포진의 양상이 좀 초기와 이제 악화된 이후에 만성적인 경과가 다른데요. 초기에는 쉽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투명한 사이즈가 작은 그러한 이제 잡물집들이
물질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빛이 밝은 곳, 햇볕 같은 경우에 햇볕이 비치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손으로 비춰봐야 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악화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사라지고 악화 호전을 반복하다가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물이 지어서 발생하는 경우에 이제 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하거나 진물을 유발하게 되고요. 급성, 만성으로 모두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병변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땀의 발생 부위와 일치하게 돼서 이 함포진이란 어떤 질환이 명명되었는데요. 조직 검사상 물집은 이 한광과 땀구멍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보통 이제 함포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는요, 이 손발에 다한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손과 발에 이제 땀이 많이 평상시에 이제 긴장을 하시거나 혹은 이제 겨울처럼 추운 곳에 있다가 따뜻한 곳에 들어가게 되면 이 손발에 이제 땀이 막 샘솟듯이 솟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이 다한증을 가진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다한증을 가지신 분들 중에 2차적으로 함포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다한증을 초기에 잘 관리하는 것이 2차적으로 함포진을 예방하는 데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함포진이 이제 처음에 이제 발생하게 되면 손과 발에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리에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계속해서 손을 사용하게 되고요. 걷거나 서 있게 되면 발에 끊임없이 어떤 압박이나 마찰, 자극, 상처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손과 발에 발생한 상처를 통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진균들이 피부에 이제 침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다른 피부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함포진의 조기 치료는 2차적인 피부 감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이제 그 여성분들의 경우에 그 습진 중에서 특히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 유방이나 유두에 발생하는 유두습진이 있습니다. 이 유두습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습진에 비해서 초기부터 진물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남성들도 많은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사타구니에도 이제 습진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유두나 사타구니 이런 생식기 주변에 습진이 발생하게 되면 초기에 이제 그걸 감추려고 하거나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해서 그 습진 양상이 심해진 이후에 이제 병원을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제 습진이 좀 예민한 부위, 생식기 주변에 유두나 유방이나 어떤 사타구니 혹은 겨드랑이에 발생한 경우에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조기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다른 강의를 통해서 여러 피부 질환에 대해서 한의학적인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피부 질환의 경우에 급성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양방 치료와 한방 치료 모두 이제 많이 도움이 되고, 만성적인 경우에는 또한 이제 양방 치료도 도움이 되지만 한방적인 치료도 근본적인 어떤 이제 체질을 개선하고 피부를 재생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적인 치료도 되게 많이 받으시는데요. 이런 어떤 한양방 치료의 장점이 혼합되어서 통합적인 우리나라가 의료 이원화가 되어 있지만 이런 의료 이원화도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지지 않은 의학적인 장점이고 우리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덜 알려진 한방 치료에 대해서 많은 시간에 걸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요. 피부 질환도 한의학적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아토피를 비롯해서 난치성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한의학적인 치료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치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한방TV 웰빙 스튜디오 피부질환 강의를 청취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전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